국회에선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소환제 법안을 정치개혁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면역 항암제 팩사백 생산업체 신라젠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대량 매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 거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법적인 논란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사유를 전해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인데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주최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민주당의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이런 게 있는 모양이네요. 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보자, 국회를 혁신해보자 이런 취지로 꾸려진 위원회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주최로 박찬훈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네.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관과 박형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네. 이경주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6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각 법안들은 강론에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공통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청구 요건, 절차, 효력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강론은 조금씩 다르다고 했는데 일단 어떤 경우에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네.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광의에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 제46조는 구체적으로 보면 1항의 청렴 의무, 네. 2항의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 네. 3항의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취하지 않을 의무 등 국회의원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이제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 등 네. 위법, 부당한 행위나 막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소환 절차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네,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구 유권자를 기준으로 100명 중 10명 이상부터 30명 이상이 소환 사유를 적시해서 네. 이제 서명 날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소환 투표 실시 청구서를 중앙 선관위에 제출하면 소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네. 이후 선관위는 국민 소환 투표안을 공고하고 이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국민 소환 투표를 실시합니다. 네. 투표는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결정되는데요. 네. 투표자 수가 투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제 개표를 안 하게 됩니다. 네. 대상자는 개표 결과 공표 시점부터 이제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네.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논의될 때마다 국민소환 투표가 반대파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 남발될 것이다 또는 만성적 선거 불복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도 오늘 나왔나요? 네, 발제를 맡은 김선화 입법조사관이 이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소환 청구를 받을 경우 권한을 정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문제 소지가 있고 네. 청구가 정치적인 이유로 남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이런 문제는 법원 재판을 준용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제언입니다. 네. 즉 국민 소환이 청구되는 시점, 재판으로 치면 기소 시점이 아니라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 그래서 국민 소환제로 치면 투표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이제 투표 네. 결과에 따라서 직을 정지시키면 된다는 건데요. 네. 국민 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특히나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기대어서 반대 정치 세력들이 이런 국민 소환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그런 우려의 부분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소화를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정이나 로드맵 같은 것도 제시가 됐나요?
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네. 이제 종합적인 당 차원의 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대안을 정치개혁과 국회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뭐 약속대로 하는지 이번에도 말만 하고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국회 토론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여부를 두고 심포지움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신사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뭐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어떤 심포지움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관련된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변협과 국회 법사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직 변호사들과 뭐 로스쿨 교수들, 법무부 검사, 형사정책연구위원들이 발제자나 토론회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지금처럼 처벌을 해야 되냐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 뭐 입장 근거나 논리를 좀 더 볼까요, 그러면? 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금태섭 의원의 이제 의원은 성폭력 미투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이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제 네.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네.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제 공적 비리에 대한 뭐 풍자, 비판 그리고 뭐 논평 이런 표현들을 제한하는 만큼 네. 이제 원칙적으로 이걸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찬희 변협회장도 비슷한 취지로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타인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면서 네.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영역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이지 국가의 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은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네, 같은 이 성폭력 미투를 예로 들면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이 없다면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이제 네. 거꾸로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네. 이제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뭐 과거 행실이라든지 네. 뭐 성이력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네. 꽃뱀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것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존치에 강력한 버팀목이자 이제 근거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언론의 보도 그리고 네. 또 내부 고발자의 비리 폭로 같은 건 이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위법성이 조각돼 이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입장인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존치론자들은 여기에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마땅히 뭐 대체 규정이 없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이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좀 폐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세계적으로는 어떤 추세인가요? 이른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폐지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이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네. 이제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를 한 바 있고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폐지를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만 이제 민주 국가를 표방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본다면 이제 이게 1908년에 만들어진 일본 형법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 형법은 이제 폐지돼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면 이게 네.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이냐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게 이제 김 교수의 말인데요. 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폐지가 답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뭐 세계적 추세라고 꼭 따라갈 일은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면역 항암제 팩사백 제조업체 신라젠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팩사백 이거 뭐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팩사백은 네. 바이오 업체인 신라젠에서 핵심 신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면역 항암제입니다. 네. 인체 내 면역 증강을 유도하는 물질을 배출해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개발된 이제 항암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일반 세포까지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와는 다르게 네.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네, 뭐 말씀만 듣고 보면 대단한 약인 것 같은데 이런 약 만든 신라젠 여긴 또 뭐 어떤 회사인가요? 네, 신라젠은 2015년 4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팩사백 글로벌 임상 3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12월에는 기술특례 절차를 통해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2015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 21개국에서 간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팩사백의 임상 3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네. 지난 4일에 항암 바이러스 물질인 팩사백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그 2일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 DMC가 네. 무용성 평가를 한 이후에 임상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무용성 평가에서 임상 중단을 권고하는 경우는 약물의 효과가 미비해서 임상을 지속해도 효과를 입증할 가능성이 없거나 네. 약물의 부작용이 과도한 경우인데요. 지금 그 팩사백의 경우에 이러한 이유로 네.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뭐 약의 효능이 부풀려졌다는 건데 이런 이유로 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나요? 신라젠이 지금 개발 중이던 팩사백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네.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 임상 중단 발표 후에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2위에서 13일 기준으로 19위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네. 사태 발생 전에 3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이 1조 원대 초반으로 일주일 만에 2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85%가 넘는 만큼 그 네. 사라진 돈이 개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최대 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서 네. 임상 중단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뭐 미리 샜던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법적으로는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서울 남부지검 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네. 오늘 오전 이제 여의도 신라젠 서울지사에 이제 검사 수사관을 보내서 네. 미공개 정보 이용, 그 내부자 거래 네. 혐의로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검찰이 그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과제 같은 게 어떤 건가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DMC가 팩사백 임상의 무용성 평가 이후에 이제 임상을 중단하라라는 이제 권고를 내리자 이틀 하루에만 신라젠의 시가총액이 1조 원 가량 증발을 했는데요. 네. 4만 원을 웃돌던 주가가 이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던 그 네. 공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28일 오전, 이제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10,000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물질이 이제 실패할 것을 알고 일부러 뭐 알리지 않는 네.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지분을 정리해서 뭐 돈을 뭐 챙기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함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제 큰 장애 중에 하나가 정보 비대칭의 문제인데 네. 모든 시장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의 경우에는 네. 이제 수요자, 투자자와 회사 간의 정보 불균형이 그 굉장히 심한 네. 상황입니다. 증권시장에서 내부자 거래가 이 정보 비대칭 현장에서 비롯된 그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이런 이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정보 비대칭 내부자 거래 엄단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카로 찍다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에게 딱 걸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3월 26일 오전 8시쯤 서울 시내 한 전철역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그전 일주일간 지하철 1호선역과 6호선역을 옮겨다니면서 여성 13명의 몰카를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사무실에서 이 남성의 휴대폰을 탐색해 해당 몰카 동영상을 캡처하고 파일을 복사해 이 남성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추출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몰카 촬영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 제한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 이 남성에 대해 몰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폭파범이나 유괴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현행범이라도 범행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박해 현장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범행 도구나 증거를 넘겨받았더라도 사후에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를 탐색해 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에 A씨를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독수 독과론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거나 이후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수사 실무상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저장 정보를 탐색한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양이 막대하고 민감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수사 관행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몰카 수사도 좋지만 개인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절차를 잘 지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몰카를 찍은 증거가 명백한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작은 법꾸라지를 보는 것 같아 어쨌든 뒷맛은 참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